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저번 시간 사탐 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회탐구의 이 조합,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만약 사회탐구를 할 거라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사회탐구 과목은 전체적으로 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열로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보시듯이 이제 윤리, 지리, 역사,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윤리 파트는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그리고 이제 지리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그리고 역사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일반 사회는 이제 정치와 법, 경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각 과목에 대한 어떤 문제 유형, 뭐 특징, 과목 선택 능력, 그리고 공부할 때 학습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윤리 파트.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두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일단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윤리 사상가예요. 지금 보이시는 요 인물들은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상가들입니다. 이거 이해 당연히 생활과 윤리 쪽에만 나오는 사상가들이 조금 더 있고요.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사상가가 좀 더 있을 수 있죠. 다만 이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의 핵심은 각 사상가들의 이론들이죠. 그 사상가들의 이론을 이제 실생활이라고 하는 생활과 연계해서 지문으로 대입해서 내면 생활과 윤리가 되는 거고, 사상가들의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내면 그게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 몇몇 문제들을 딱 보면요. 이게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문제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겹쳐요.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이제 두 과목을 같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동 과목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윤리는 이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왜냐면 한 80%에 가까운 사상가들이 공통이에요. 어차피 공부를 같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사상가들의 이론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문을 통하는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생활적으로 들어가냐에 대한 구별 정도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일 아쉬운 친구들이 누구냐면 저 생활과 윤리를 사회문화하고 이제 결합하는 친구들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과 윤리를 윤리와 사상하고는 아주 별개의 이제 과목처럼 인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이 사상가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윤리 파트는 그쵸. 예. 일단 암기는 필수예요. 암기는 필수. 그리고 그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어떤 대표적인 이론들을 외우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걸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암기해야 되는 양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속된 얘기로 얘기하는 통밥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의 윤리가 좀 접근성이 있다. 다음은 이제 지리입니다. 이제 지리 과목은 이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인데 이 지리 과목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예. 지역의 자연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그 지역의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지역의 경제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문화, 경제. 여기에 이제 하나 더가 뭐냐?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이거를 한국 내에서만 공부를 하면 한국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세계를 다 공부를 하면 세계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리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건 지도를 보는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문제를 풀 때 지도나 도표를 보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 문화,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이 똑같다라는 정도. 근데 그거를 빼면요, 많이 틀리죠. 한국의 자연, 문화, 경제가 다른 나라들의 자연, 문화, 경제는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윤리에 비하면 암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는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진짜 바보가 됩니다. 문제를 손 못 대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의 뭐 수도 이름, 뭐 도시 몇 개, 그 지역이 뭐 지구 전체를 얘기했을 때 뭐 적도에 있느냐, 뭐 남반구에 있냐, 북반구에 있냐, 뭐 요 정도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 친구들은 유리한데 이게 없는 친구들은 되게 불리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여행 관련 유튜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셔서 막 전 세계 다니는 유튜버들의 막 내용들 보시고 뭐 여기가 뭐 어디입니다. 여기는 뭐 환경이 어떻습니다. 이런 거 되게 관심 이런 거 유튜브 많이 보는 학생들은 솔직히 지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쵸 이제 사회 탐구 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이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사 과목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쵸? 일단은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 순서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 상황, 시대. 그죠? 사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뭐 문화, 제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왕조죠, 왕조. 과거에 있었던. 요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성립된 국가들, 그 국가들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체제들,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앞뒤의 과정에 엮여있는 사건들의 원인, 사건,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외워야 될 양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 공통적인 내용을 한국, 중국, 일본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동아시아사예요. 한중일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고,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국가, 왕조, 그 사건들을 다 보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사가 되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 더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뭐냐? 그쵸. 한국사예요. 한국만 공부를 하면 한국사. 한중일을 공부한다? 그러면 동아시아사. 전 세계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사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탐구에는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구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는 이 세 과목이 연결성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게 동아시아사의 내용과 그 세계사에서 동아시아사와 직접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원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사 기준에서는 전체 12개의 단원 중에서 6개의 단원은 동아시아사랑 내용이 겹쳐요. 아예 단독으로 겹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아예 단독으로 겹치는 범위도 최소 2단원 이상.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6개의 단원이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에서 배우지 않는 뭐 서아시아, 뭐 인도, 이제 고대 유럽, 그리고 중세 유럽,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 유럽. 요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다고 하지만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사회탐구 조합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역사에 대한 좀 관심은 있다. 내가 잘은 몰라도.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 순서 과정, 그 순서대로의 흐름으로 해서 외우는 거는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은요, 역사 과목이 생각보다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면, 역사 과목에 나오는 모든 지문들은요, 그죠? 있었던 기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생활과 관련해서 갑자기 새로운 지문이 나오거나 하질 않아요.
무조건 배웠던 내용들이 지문으로만 나와. 그래서 생각보다 지문이 내가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가독성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되게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거의 마이너스 1, 2등급이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정도의 느낌. 이렇게 역사 파트는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회죠. 이제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인데 각각의 과목의 특징들 다 틀립니다. 이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정치 제도, 주로 법률하고 정치 제도를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경제는 대부분이 이제 경제학 이론이에요. 경제학 이론. 경제학 이론 이제 기반으로 여기에는 뭐 계산 문제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현대 사회 이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문화 변동, 사회 구조, 인구 문제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통계 도표를 활용한 추론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통계나 도표, 뭐 그래프 해석 능력이 없으면 솔직히 사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 능력이 없는 친구들 많고 지문 분석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지문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통계, 도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해석, 그죠?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하는 문해력과 통계 도표에 대한 해석 능력, 이 문해력과 해석 능력을 안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사회문화가 공부하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개념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를 못 풉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이제 그거를 모르고 우리 이과 애들이 들어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과에서 이 사문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분들, 아유, 그 친구들 오면 그지? 박수 쳐줘야지. 그래. 나를 위해서 또 낙엽처럼 한 장 한 장 쌓여지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과분들 무시하는 거, 예, 무시하는 겁니다. 이과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과분들 사탐을 무슨 만만히 보고 무조건 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잖아. 그지? 공부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공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니네들 수학 공부하는 만큼은 하셔야 돼요. 이과생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최소 영어 공부하는 만큼은 하셔야 된다고요. 그 정도도 안 하면서 건방 떨면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사회탐구는, 예, 문과 영역입니다. 문과생들의 천국이에요. 그냥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라. 아까 잠깐 언급했다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 사회탐구에서 이제 역사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역사 조합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역사 과목이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왜냐면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예요. 어차피 다 해야 돼. 근데 한국사를 쭉 공부를 하면요, 한국사의 사건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 관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관계성, 연계성을 보는 게 동아시아사.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하면요, 동아시아사를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사라고 하는 건 물론 양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세계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12개의 단원 중에서 6개 파트가 동아시아사와 겹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계사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파트로 공부하는 단원은요, 6개의 단원만 새롭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목별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한국사는 15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동아시아사는 10강을 공부해야 되고, 세계사는 12강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일단 한국사는 수능 필사 쭉 공부를 합니다. 이 15강을 공부를 하면 최소한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의 분량의 3분의 1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3분의 2 정도의 내용, 즉 중국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해서 시대 왕조하고 그 사건의 전개 과정들을 쭉 공부를 해주시면은, 동아시아 공부는 10강을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6강에서 7강 정도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해서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를 내가 마스터를 하잖아요. 이거를 끝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강의 동아시아 세계 형성, 발전과 변동은요. 클리어해. 공부할 게 없어. 왜? 얘네가 훨씬 더 양이 많아. 인류 출현과 문명의 발생도 최소 우리가 얘기하는 4분의 1은 되잖아요. 중국 황하 문명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국주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 냉전과 탈냉전, 22세기 세계, 여기도 최소 절반이 동아시아사의 근현대사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육가 제가 나올 땐 나머지는 세강의, 그쵸, 2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공부량이라 보면 여기도 12강 중에 한 7강 정도만 공부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탐구 역사조합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부터 원래 기본 베이스가 얼마만큼 돼 있냐에 동아시아사의 공부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를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했냐로 세계사의 양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단락단락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저는 사회탐구는 역사는 굉장히 비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가장 최고의 조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역사 조합이라고 봐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를 조합해서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일단 기본이 뭐냐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한국사를 해놓고 그 다음 동아시아사, 그 다음 세계사로 넘어가시는 게 원래 정석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만 선택할 거다, 역사를, 그러면 저는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한국사 베이스로 해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전 세계에 내가 모르는 지역, 모르는 나라까지 아프리카를, 중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한중일, 여기에 조금 더 많으면 이 북방 유목민족하고 베트남 정도 나오는데 요게 조금 더 양으로 깔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들하고 매칭이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다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 조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역사 조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사회탐구에서 역사 조합 아주 그렇게 최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역사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 역사 조합 약간 옹호하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이제 일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고1하고 이제 주로 고3, 고2도 들을 수는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으로 해서 지금 보시던 이제 각각의 기간들 정해서 지금 완성반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오픈을 할 거라서 상담 꼭 문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줌 화상으로 수업을 동시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라는 점 좀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시를 보다 이 사회탐구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6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 이 사회탐구 한 과목만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좋은 성적대가 나오면은 충분히 다른 과목 조합을 잘해서 인서울에 있는 교과전용 대학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심하면 3등급 초중반도 가능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탐구 공부하실 거면 항상 말씀드리죠. 보자마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인강으로 공부하셔도 좋고요. 일단 문제집 집에 있으면 문제집 일단 빨리 펼치고 개념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어떤 과목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사회탐구 하실 거다 그러면 이거 최소한 국수 0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수능 최저 니들 2과목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50대 50의 비율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국수형 비중이 더 높고 사회탐구 비중을 낮출 수가 있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회탐구 하셔서 올해 꼭 본인이 원하시는 인서울대학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